안녕하세요. 애니 분석하는 하코입니다. 심심한 칠드런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덕후 생활 애니 탐구 영역 심심한 칠드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애니 가장 눈에 띄는 건 뭘까요? 제목도 있겠고 애니 길이도 있겠지만 역시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이 있겠죠. 144분이라는 짧은 애니임에도 총 24명, 원작 만화를 모두 세보면은 총 54명, 그리고 이 인물들 모두가 커플이 되거나 썸띵이 생깁니다. 예? 비록 네컷 만화의 성향이 짙기는 하지만 등장인물 모두가 커플이다 이 말입니다. 가벼운 주제이기도 하고 쉽게 볼 수 있는 만화이긴 해도 등장인물 모두가 커플인 경우는 흔치 않죠. 애니에 나온 24명, 그중 썸띵이 있던 20명이 모두 연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애니 내용을 살펴봅시다. 제가 다뤘던 5쌍의 커플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면 지금 커플인 둘과 커플이 되어가는 셋, 그것 때문에 제가 앞부분은 짝사랑 중인 타카세 커플과 후루야 커플, 뒷부분은 고다 커플과 치아키 커플, 스가와라네는 특수 케이스여가지고 뒤로 뺐긴 했지만요. 먼저 타카세 칸다의 경우 짝사랑의 로망을 제대로 채워주는 커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 뜬금없는 말이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상대방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상대방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상상의 나래가 활짝 펼쳐지죠. 하지만 우리는 겪어서 익히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거의 이루어질 리 없어요. 세게 말하면 망상이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해준다, 이거는 거의 축복받은 일에 가까운 것이니까요. 이건 마치 아침 드라마나 저녁 드라마의 재벌 3세와 평범한 여자 사이의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로맨스와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누구나 한 번쯤 겪고 상상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도 짝사랑은 누구나 겪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쉽게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고 빠른 감정이입이 가능하죠. 이렇게 타카세 칸다가 서로 간의 짝사랑을 통해 우리의 공감을 자극한다면 후루야 미나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얘네는 쉽게 장난을 잘 치는 미나가와 양, 타카기 양의 고등학생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타카기가 고등학생이었다면 했을만한 행동을 후루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니시카타와 비슷하게 후루야 또한 장난을 당하는 입장. 다만 니시카타와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이, 니시카타는 아직 어려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약점을 타카기에게 공략당하는 것이라면, 후루야는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성격과 사랑과 호감에 지나치게 진지해서 미나가와에게 놀아나게 됩니다. 이마저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미나가와가 매번 놀려먹는 건 아니지만 걸려들어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후루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나가와에게 진심이었고 너무 진지해서 가정을 꾸린다거나 아니면 자식 계획 등등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정말 순수한 쓱맥의 캐릭터입니다. 그럼 미나가와를 한번 볼까요? 항상 방실방실 웃으면서 좋아한다고 말하고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정말 장난을 치면서 후루야에게 붙어있고 후루야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장난을 걸어온다 라는 점 때문에 후루야는 헷갈려하지만 그것은 미나가와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쓰는 수단으로 진지하게 다가올 때도 몇 번 있었지만, 애니에서는 그 후 반드시 부끄러움을 감추고 가벼운 분위기로 환기시키기 위해 농담을 던지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등 의외로 부끄러움을 타는 캐릭터입니다. 물론 호타루에게 장난칠 때 빼고요. 스가와라 타카노는 조금 이따가 다루고 고다 카미네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타카세 칸다가 누구나 꿈꾸는 짝사랑의 로망을 녹여낸 커플이라면, 고다 카미네는 누구나 꿈꾸는 연애의 로망을 녹여낸 캐릭터입니다. 훤칠하고 잘생긴 든든한 곰상에 중저음 보이스까지 가진 사기캐, 거기에 내 여자친구가 우선인 남자, 귀엽고 조용하고 얌전하지만 내 남자 앞에선 적극적이고 대담해지는 여자. 우리가 평소에 이상형인 남자, 이상형인 여자 이야기하면 나오는 특징 빼다 박았잖아요. 그쵸? 또 서로가 서로에게 첫 이성 친구이다 보니 풋풋함과 함께 그 시절만의 연애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 연애의 특징이란 독점욕과 그로 인한 질투. 아니, 사귀는 사이에 독점욕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카미네의 독점욕은 꽤 셉니다. 직관적으로 말해서 20대 후반은 하지 않을 연애의 양상을 보여요. 질투의 내용이 타케루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자친구 자신뿐, 팔씨름하지 말 것, 다른 여자와 친하게 지내지 말 것 등 질투사항들이 꽤 어립니다.
이름 대신 성 부르는 일본 문화 특성이나 뭐 직접적인 스킨십인 팔씨름 같은 경우는 그렇다 쳐도 친하게도 지내지 말라? 이거는 20대 넘어가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에요. 어른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귀는 두 명이 3년차, 4년차 커플이 돼가면서 20대 초반, 후반, 30대 들어가면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꼭 함께 있지 않아도 마음이 서로 이어져 있고 서로 신뢰가 쌓여 있다면 아, 이 사람은 날 떠나지 않는다, 날 여전히 아끼고 사랑해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에 구태여 내 사람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성인 거래처 직원과 업무용 관계인지 흑심을 품고 있는지 굳이 행동 간섭을 하지 않아도 티가 나는 법이니까요. 때문에 고다와 카미네는 로맨틱하고도 풋풋한 연애를 하지만 아직은 어린 연애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다 카미네 커플과 비교되는 커플도 등장했습니다. 치아키 카나. 이들은 한 번쯤은 보았던 장난꾸러기 커플로 알콩달콩한 고다 카미네와는 달리 친구 같은 커플입니다. 하지만 오래 사귄 것이 무색하게 키스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도 둘 다 진도 빼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고 삘타면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진도를 나갈 여지는 있습니다. 치아키 카나 커플은 심심한 칠드런 내에서 가장 현실적인 커플이기도 합니다. 또 모범적인 커플이기도 하죠. 작중 치아키의 최대 실수, 음주 키스 이후에 카나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고 애매한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끊었음에도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치아키도 힘들어하며 서로가 자신에게 있어 상대방이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고 다시 사귀는 권태기가 온 커플에게 화해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면 진도는 따라오는 것이고 상대방이 질리면 내게 있어 네가 갖는 의미를 떠올리는 것. 그저 어느 애니에서의 이야기로 끝낼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근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커플이에요. 치아키의 말대로 속도는 중요하지 않으니 남녀가 너무 진도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짝사랑의 두 커플을 다루고 연인 사이인 두 커플을 다뤘죠. 네, 이제 스가와라 타카노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짝사랑하는 남자와 회피 성향, 낮은 자존감으로 부정적인 시선의 여자. 이 커플을 보면서 생각난 건 사랑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사랑엔 자존감이 필요하다, 이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라는 말이 와닿는 그러한 커플이었어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서 빛나는 게 아니라 빛나는 사람이기에 사랑받는 것이다. 스가와라는 타카노에게서 그 빛을 보았고 아직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던 타카노를 위해 기다릴게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원작 만화에서 타카노가 너무 시간을 끈 탓에 스가와라가 짝사랑을 그만두려고도 했습니다. 뭐 그래도 둘은 결국 이어졌지만 말이에요. 또 타카노를 통해 사랑과 호감 표현, 감정을 깨닫는 데 있어서 친구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타카노는 카미네와 요시나가를 통해 자신이 스가와라에게 품고 있던 감정을 자각하게 되고 또 요시나가를 통해 스가와라와 가까워지는 계기를 얻게 되죠. 이렇게 친구는 타카노에게 있어 짝사랑의 스승이자 감정의 기폭제로도 작용을 합니다. 또 가까워지는 계기를 얻게 되기도 하죠. 스가와라 타카노 사이에선 여자인 타카노가 망설이고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남자 쪽이 망설이고 여자 쪽이 적극적인 커플도 있었습니다. 바바가 다루진 않았던 야마네 쿠리아라 커플이죠. 다만 야마네는 타카노와 달리 자신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부정합니다. 쿠리아라의 호감을 줄곧 부정한 것에는 연애는 잘생긴 사람이나 하는 것 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뭐 물론 얼굴 잘생기고 키 크면 이성친구 만들고 그 정도에 따라서 1, 2주에 한 번씩 여자를 바꾸는 쓰레기짓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 행동, 성격, 언행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신을 어필할 수 있고 사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쿠리아라가 버스에서 치안에게 당할 때 야마네가 나서서 도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심심한 칠드런은 비록 길이는 짧지만 우리에게 많은 점을 일깨워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심한 칠드런은 왜 심심한 칠드런일까요? 우선 일본어 스레즈레는 심심한, 지루한, 따분한이란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고어로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한 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라는 뜻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 뜻으로 제목이 붙은 것이고 파파고스러운 번역명이 제목이 된 것이죠. 심심한 칠드런은 일본에서도 반응이 괜찮았지만 2기 소식이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2기가 무리라면 OVA에도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심심한 칠드런은 만화 기준으로 12권 중에 5권까지 애니화가 되었는데 분량도 많고 아직 나오지 못한 커플도 많아서
2기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2기가 나온다면 미나가와에게 고백하는 후루야나, 초밥한다고 말하는 패트리샤 등 볼 게 많은데 말이죠. 조금 아쉽습니다. 僕の中に私の中に君がいる。 부족하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심심한 칠드런을 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애니 분석하는 하코였습니다.